퇴직 후 알았다. 사람들은 옷차림만 보고 당신을 판단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명함 한 장만 내밀면 아, 이 사람은 어디 어디 부장님이시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존중받았어요. 그런데 그 명함이 사라지고 나니 말투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심지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 취급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솔직히 퇴직하기 전엔 몰랐어요. 사회생활할 땐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녔고 소속이 있으니 자연히 대우도 따랐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옷차림 하나에도 내 위치와 존재감이 오롯이 드러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겉모습이 전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겉모습이 나를 대변하는 몇 안 되는 수단이 되었다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퇴직 이후 삶을 살아보니 이제 편하게 입고 살자는 생각도 잠시 나 자신을 위한 꾸밈이 자존감과도 직결된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응, 그리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외모와 옷차림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는 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들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퇴직 후 옷차림과 외모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선과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골프 모임에서 사라진 사람. 제가 아는 박 선배님 이야기예요. 예전엔 중견기업 임원으로 항상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입고 다니던 분이죠. 퇴직 후에는 편안한 차림을 즐긴다며 반팔 티셔츠에 슬리퍼 신고 다니셨어요. 문제는 본인이 자주 가던 골프 모임에서 점점 자리를 잃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대놓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서서히 불러주는 횟수가 줄고 회비 납부 문자도 안 오고 결국에는 새 멤버가 들어왔다며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빠지게 됐죠. 나중에 친한 후배가 살짝 귀띔해줬대요. 형,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형이 요즘 좀 초라해 보인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 충격이 컸대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인간관계도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크게 좌우된다는 현실을 깨달았죠. 사례 2.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진 이유. 두 번째는 이 과장님 사례예요. 55세에 퇴직하신 뒤에도 계속 일하고 싶으셔서 다양한 계약직이나 자문직에 지원하셨어요. 이력서도 좋고 경력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면접을 보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업체 인사팀에서 은근히 알려준 말이 있어요. 경력은 훌륭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접 오셨을 때 너무 허술해 보이셨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인상도 피곤해 보이고 조직 안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요. 이 과장님 그 얘기 듣고 딱 깨달으셨대요. 아, 이제 내 말보다 내 외모가 먼저 말하는 시대구나. 그 뒤로 정장을 다시 꺼내 입고 미용실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인상 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면접에선 요즘도 활기차시네요 라는 말과 함께 자문직에 채용되셨습니다. 겉모습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최소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건 분명하죠. 사례 3. 딸의 결혼식장에서 외면당한 아버지. 이건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가 딸 결혼식에 너무 편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딸 입장에선 그게 너무 속상했는지 결혼식 당일 사진도 같이 찍기 꺼려하고 손님들에게 아버지시다는 소개조차 조심스러워했대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가족 행사에 잘 안 나오셨고 주변에서도 아버지 체면이 좀 하는 말이 돌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그걸 보여주는 모양새를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그걸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옷은 결국 상대에 대한 예의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은퇴 후에도 외모와 복장을 가꾸는 건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본 스타일링 하나쯤은 익혀두자. 내게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을 찾아보고 은퇴 후 나만의 캐주얼 정장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셔츠 슬랙스 단정한 구두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발과 피부 관리 정기적으로 하기. 2주에 한 번 머리 정리, 스킨케어나 면도만 신경 써도 인상이 또렷해져요. 늙은 티는 흐릿한 눈매, 푸석한 피부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도 태도다. 시계, 벨트, 깔끔한 지갑 등 사소한 것들이 전체 분위기를 좌우해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신 있는 자세와 눈빛. 결국 옷차림은 프레임이에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 자세와 말투입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반듯한 자세, 밝은 눈빛이 최고의 스타일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열기 위해선 겉모습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당신의 외모와 옷차림을 봅니다. 이걸 억울해하거나 불편해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걸 인식하고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는 방법으로 삼는다면 퇴직 후 삶은 더 품격 있게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 편하게 살겠다는 말 맞는 말이죠. 다만 편하게 산다는 게 흐트러져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옷차림이 곧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옷차림이 누군가의 인생에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퇴직 후 삶과 옷차림의 중요성에 이어 왜 겉모습이 인간관계나 사회적 인식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학적, 심리학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올만합니다. 이를 통해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독자들이 더욱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할까? 심리학과 뇌과학이 말하는 인간의 판단 메커니즘. 퇴직 후 겪게 되는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외모, 표정, 자세, 옷차림으로 상대방이 나를 평가한다는 사실이 참 냉정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이건 인간의 본능적 작동 방식입니다. 단순히 겉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죠. 1. 첫인상은 단 0.1초 만에 결정된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을 처음 볼 때 단 0.1초 안에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 유능한가, 를 판단한다고 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직 겉모습입니다. 말투도 성격도 능력도 알 수 없죠. 그런데도 뇌는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하니까 보이는 정보에 의존해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거예요. 수천 년 전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적이냐, 동료냐, 위험한 사람이냐를 빠르게 판단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각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뇌는 자동으로 이 사람 깔끔하네 신뢰감 있음 같은 회로로 작동해요. 이건 우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2. 복장은 사회적 신호소셜 시그널다. 의복 커뮤니케이션 클로딩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음. 트레이닝복 차림의 중년 남성 직장인이라기보단 무직이라는 인상. 밝고 따뜻한 색의 옷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임. 우리는 의식하든 하지 않든 옷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퇴직 후 옷차림이 흐트러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덜 존중하거나 소외시키는 것도 그 메시지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즉, 복장은 말 없는 언어이자 사회적 위치나 태도의 표시입니다. 3. 자기 외모에 대한 인식은 자존감과 직결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외모나 복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존감과 사회적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내가 깔끔하고 멋지다고 느낄수록 실제로도 더 활기차게 행동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적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난 초라해 보이겠지, 늙었지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말도 줄고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지고 은둔형 노후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령층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회적 위축과 자기 비하인데 그 시작점이 외모관리 소홀이라는 점도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4. 나를 가꾸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한 외모 관리와 의복 선택이 뇌 건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옷을 고르고 스타일을 고민하고 깔끔하게 정돈하는 과정은 모두 전두엽의 계획과 실행 능력을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데 옷차림이나 외모를 신경 쓰는 활동은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본 도쿄대의 실험에서는 70대 노인들이 매일 아침 외모를 꾸미는 루틴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외모를 가꾸는 건 겉멋이 아니라 지혜다. 이쯤 되면 확실해지죠. 옷차림을 잘 갖추는 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회적 전략이자 내 자신을 존중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심리 방어막이고 뇌 건강과 자존감을 지키는 일상 속 훈련입니다. 퇴직 후 삶은 스스로를 다시 소개해야 하는 인생 2막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당신을 설명하는 건 이력서가 아니라 당신의 얼굴, 표정, 그리고 복장이에요.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차례라는 뜻입니다. 마무리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삶의 질을 위해. 이 글을 읽고 그래도 난 남 시선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도 품을 수 있고 인생 2막도 품격 있게 열 수 있어요. 옷장 앞에서 조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오늘 당신이 고른 그 옷이 당신의 기분과 인생을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